안녕하세요, 리턴지로입니다. 오늘은 파이큐티5 두 번째 시간을 한번 가져볼 건데요. 특별한 건 아니고 오늘 메시지 박스 띄워보고 그 다음에 이제 버튼이랑 뭐 특정 슬롯 이벤트 처리 뭐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코드를 미리 좀 적어놨는데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제 공부하는 부분이니까 코드를 저번 시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조금 적어놨어요. 적어놨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것저것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버전은 파이썬은 3.6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파이참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파이큐티5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 시작해 볼게요. 가장 먼저 이제 버튼 하나 먼저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해볼게요.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은 이제 이벤트 처리라는 걸 한번 해볼 겁니다. 눌렀을 때 뭔가가 되게끔 하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려면 일단은 눌렸을 때 뭘 누를 게 있어야 되니까 버튼을 하나 추가를 해볼까요? 푸시 버튼이라는 걸 한번 추가를 해볼게요. 여기서 하는 거였죠? 예를 들어 뭐 btn 에서 이제 버튼에 들어갈 문장 눌러주세요. 푸시미 이렇게 하고 뭐 셀프 적어주고요. 여기까지는 뭐 어제 했던 거니까요. btn 리사이즈 저번 시간에 했던 거죠. 그대로 적어볼게요. 사이즈 힌트였나요? 사이즈 힌트. 그 다음에 뭐 툴팁은 적었었는데 뭐 지금은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툴팁 말고 뭐가 있을까? 위치 바꾸는 거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50 정도로 한번 해볼까요? 이 정도 하고 일단은 실행을 해서 이렇게 뜨는지 먼저 확인을 해볼게요. 지금 잘 떴죠? 정중앙으로 뜨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건 이렇게 좀 뜨고 있습니다. 자, 그래 놓고 이제 해볼 건데 파이큐티의 이벤트 처리라는 걸 한번 해볼 거예요. 파이큐티의 이벤트 처리라는 거는 이제 시그널과 슬롯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버튼을 클릭을 했어요. 띄워놓고 얘기를 해볼까요? 버튼을 클릭했어요.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은 클릭을 했다는 시그널이 발생됩니다. 그러니까 신호를 주는 거죠. 이 클릭됐어요?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 클릭됐을 때 뭔가 수행하는 슬롯이라는 게 있는데 뭐 파이큐티의 슬롯이나 뭐 다른 파이썬 코드 이런 것들을 슬롯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거랑 연결을 시켜주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은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수행되는 슬롯 이렇게 이제 연결 설정을 해주고 뭐 이것저것을 해줄 수 있게 되는 건데. 자, 이걸 하려면 일단은 요 기능을 하는 애들을 불러와야 됩니다. 자, 그걸 한번 불러올게요. 자, 그게 어디에 있냐면은 Qt 코어에 있어요. 지금 이 Qt 위젯만 있잖아요. 새로 하나 이제 불러와야겠죠. 파이큐티 5.qt 코어 요겁니다. 자, 그 인포트 여기서 이제 넣어주는 게 Qt가 아니라 Q코어 어플리케이션 요겁니다. 여기 안에서 뭔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한번 적어볼게요. 이런 식으로 적는 겁니다. btn 하고 클릭 요겁니다. 요게 이제 클릭이 됐다라는 개념이고 이제 슬롯이랑 연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커넥트예요. 이렇게 버튼이 클릭됐을 때 연결될 슬롯이 뭐냐 뭐 그런 얘기죠. 그럼 괄호 안에다가 해당 슬롯을 적어주면 된다 그런 얘기인데 이게 큐코어 어플리케이션에 있는 이제 요거 인스턴스 이제 그 객체를 불러온 다음에 거기 안에 있는 메소드를 호출해 주는 거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객체가 나가지는 거니까 어플리케이션이 나가지는 거니까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는 부분이 되겠죠. 자, 그래서 실행을 한번 해보면 일단 눌렀을 때 아까는 막 눌러도 아무 효과가 없었는데 지금은 누르면 꺼질 겁니다. 이게 이제 정리를 다시 해보면 큐코어 어플리케이션이 이제 모든 뭐 특정 이벤트 여러가지 이벤트에 대한 처리를 다 하는 거고 인스턴스를 생성하고 그 안에 있는
hit 메소드와 이제 요 클릭드 시그널과 연결이 됐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이 핵심이 되는 거죠. 여기 위에까지는 이제 저번 시간에 했던 뭐 글씨 뭐 텍스트를 정하고 크기를 정하고 위치를 정하고 했던 것들은 뭐 그냥 가장 기본적인 그냥 디자인이고요. 폼 디자인이고, 그 버튼을 눌렀을 때 어떤 것들을 수행하게 할 건지 그런 부분을 이제 정하는 게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벤트 처리. 이게 이제 생각보다 좀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다른 언어들을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냥 어쨌든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할 수가 있다. 뭐 그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해볼 부분이 이제 센터를 맞추는 건데, 센터를 맞추기 위한 뭐 함수를 따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뭐 지오메트리라는 객체를 불러와서 뭐 이것저것 한번 해봤었거든요. 이것저것 해봤었는데, 다음에 그걸 끝난 다음에 이제 리사이즈, 저번 시간에 했던 거 있죠. 리사이즈랑 뭐 이렇게 셋 타이틀 정하는 거, 이걸 해봤는데, 이거 하면은 센터라는 걸 정하는 코드 없이도 알아서 센터를 맞춰줘요. 여러분들은 지금 살짝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지금 녹화하는 요 영역보다 제 바탕화면이 훨씬 크거든요. 이 바탕화면 기준으로는 이게 지금 정중앙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 나중에 뭔가 필요한 부분이 생긴다 라고 하면은 그때 다시 진행하는 걸로 하고요. 일단은 리사이즈만 해도 정 가운데 뜨니까 요거는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타이틀 요거 정한 거까지 한 거고. 그 다음에 오늘 할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그 마지막으로 할 부분이 메시지 창 띄우는 거. 메시지 창 띄우는 건데, 메시지 창을 그냥 띄우는 게 아니라 이 폼을 열었을 때, 폼이 아니라 이 위젯 창을 열었을 때, 위젯 창 요 X를 눌렀을 때 이제 요 이벤트 처리, 이것도 마찬가지 이벤트 처리를 한번 해보는 건데, 특별히 어려운 건 없어요. 이제 함수를 하나 더 만들 겁니다. DEF에서 클로즈 이벤트라는 함수를 만들 건데, 이거는 미리 나타나 있어요. 여기 왼쪽에 파란색 보이세요? 이게 뭐냐면 오버라이드 메소드라고 써있죠. 오버라이딩 되어 있다. 오버라이드 했다. 지금 네가 지금 오버라이드를 한 거야. 오버라이드를 할 거야. 재정의를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클로즈 이벤트라는 게 눌러보면은 여기 이미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뭐 하는 건 없지만 어쨌든 정의가 되어 있으니까 요거를 이제 다시 이름을 그대로 쓰고 있다는 얘기죠. 다시 정리를 하자면 X 버튼을 눌렀을 때 요 메소드가 실행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X 버튼을 눌렀을 때 뭔가 하고 싶으면은 요 메소드를 오버라이딩 해, 뭐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넘기고, 여기서 이제 뭘 하냐면 일단 이게 되는지 확인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실행을 하고 여기에 이제 뜨게끔 X를 눌렀을 때 얘가 이렇게 뜨죠. 그러면 X를 누르면은 클로즈 이벤트 메소드가 실행이 되는구나. 앞으로는 함수라고 안 하고 그냥 메소드라고 하겠습니다. 메소드가 어쨌든 실행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메시지 박스를 띄워 보자는 거죠. 자, 메시지 박스를 띄우기 위해서는 여기에 q 메시지 박스라는 요 임포트문이 필요하고요. 요걸로 이제 이것저것 진행을 해보죠. 자, 띄울 건데 메시지 박스를 어떤 형태로 띄울 거냐? 자, 퀘스천 요걸 띄울 거예요. 자, 요걸 눌러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요런 게 메시지 박스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여기 confirm exit, confirm exit라고 써있는 요 부분이 있죠. 요게 타이틀,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메시지 박스 유형이에요. 물음표 찍혀있죠. 저도 퀘스천이니까 물음표가 뜰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 프롬프트라고 하는 요 문장 체크할 거고, 그 다음에 버튼 이런 거 만들 겁니다. 자, 한번 해보죠. 그러면은 처음에 이제 요거 눌러주는 건 당연한 거고, 요런 거 같은 거예요. 푸시 버튼 할 때 셀프를 넣는 것처럼 여기도 셀프를 넣습니다. 위치가 좀 다르긴 한데 어쨌든 넣습니다. 하고 제목을 넣어야 되죠. 제목을 종료 확인, 뭐 이런 식으로 영어로 하는 건 좀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프롬프트 넣습니다. 종료하시겠습니까?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할 게 뭐냐면은 버튼을 몇 개를 추가를 할 건지 하는 겁니다. 쭉 추가하실 수가 있는데, 일단은 메시지 박스 .yes, 그 다음에 이 바라는 거는 엔터 위에 있는 원화 표시 있죠. 원화 표시를 Shift 키 누르고 누르시면 돼요. 뭐 알고 계시겠지만 혹시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말씀드렸고, 자, no, 이렇게 yes, no가 나오는 거죠. 자, 그리고 쉼표하고 한 번 더 뭘 할 수 있냐면은 똑같이 no를 쓸 수도 있는데 yes를 써도 되지만, 이게 뭐냐면은
기본 값이에요. 이것도 이제 눌러보면은 왼쪽에 살짝 이 파란색 테두리 나오죠. 요 테두리. 요 테두리가 기본 값이에요. 엔터를 치면은 바로 입력되는 값. 뭐 선택을 안 하고. 그게 저기서는 EXITX가 기본 값인데, 저는 이제 노를 기본 값으로 한번 넣어봤습니다. 일단은 실행을 한번 해보죠. 실행을 하고 X를 누르면은 바로 꺼지는 게 아니라 요게 실행됩니다. 종료 확인. 자, 물음표 떴죠? 종료하시겠습니까? Yes, No. 여기서 이제 No가 살짝 이렇게 음영 처리가 되겠죠. Yes를 한번 바꿔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Yes. 실행을 하면은 껐을 때 Yes 쪽에 나와 있죠. 자, 이렇게. 자, 근데 문제는 지금 뭐냐면은 지금 Yes를 눌렀을 때 꺼졌잖아요. No를 눌러도 꺼져요. 자, 지금 우리가 한 거는 메시지 박스를 띄우고 Yes, No 버튼을 만들고 하는 것까지는 다 했어요. 자, 근데 눌렀을 때 그 누른 값이 뭔가를 다시 하는 이런 형태의 뭔가를 안 했거든요. 자, 그거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다시 Q 메시지 박스를 가서 이 Q 메시지 박스는 내가 입력한 값이 Yes인지 No인지 값을 다시 다른 사람들한테 건네줄 수가 있어요. 이건 상수인데요. Yes라는 상수, No라는 상수인데 이 값을 예를 들어서 뭐 ANS 이렇게 해서 값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다시 이렇게 다시 할게요. 딱 맞게. 자, 그래놓고 이 ANS 값에 메시지 박스 Yes가 들어가 있는지 No가 들어가 있는지 확인을 해서 이거를 종료를 시킬 건지 말 건지를 정할 수가 있어요. 요거를 이용하는 건데요. 요 이벤트. 여기 아래서 넘어왔었죠. 만약에 ANS 값이 뭐랑 같아요? Q 메시지 박스 yes랑 같으면 요게 상수기 때문에 이렇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yes랑 같을 경우에는 끄면 되는 거죠. 그럼 끄면 된다는 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요거 accept ECPT인가? 이렇게 이벤트 발생을 승인합니다 라는 뜻이고, 자, 그렇지 않을 경우 그럼 어떻게 해요? 똑같이 쓰는데 accept가 아니라 ignore 써주시면 돼요. 자, 이거는 이벤트 발생을 무시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no를 눌렀을 때 안 꺼집니다. 확인해 봐야겠죠? X 눌렀을 때 yes 누르면 꺼지고요. 그 다음에 확인해 봤을 때 no를 누르면 안 꺼집니다. 자, 이렇게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yes. 자, 그러면은 요런 형태도 한번 볼게요. 얘를 다 지우면 어떻게 될까요? 얘는 X 눌러도 안 꺼지게 됩니다. 안 꺼져요. 왜냐면 계속 지금 누르자마자 이벤트가 발생은 되는데, 이벤트 발생되면 뭘 해요? 이벤트를 계속 무시하라고 써있죠. 그러니까 X 눌러도 안 꺼지는 거죠. 이렇게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요거 누르면 됩니다. 방금 전에 요거 했었잖아요. 요건 좀 다른 형태인가 봐요. 얘는 이제 요걸 눌렀을 때 나오는 이벤트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벤트인지 모르겠지만 얘랑 얘랑은 다른 이벤트 같아요. 그래서 요거 누르면은 꺼집니다. 근데 어떤 식으로 꺼지는지는 아직은 제가 발견을 못했어요. 이런 것들도 있다, 뭐 그런 얘기죠. 뭐 이렇게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다시 해보려서 이 정도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버튼을 추가해서 그 추가된 버튼에 이벤트를 연결하는 방법, 간단하게 이제 기본적인 개념을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메시지 박스를 띄우는 방법, 메시지 박스를 활용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한번 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좀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도 계속 이 관련된 영상 올라갈 거니까 계속 필요하시면은 알람 버튼이나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고, 참 어렵네요. Qt5가 생각보다 다 영어로 돼 있어가지고 해석도 어렵고, 안 되면은 어디 도움을 청할 방법도 없고, 어쨌든 이 정도 새벽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이 정도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